주마니아라고 합니다. 그 이제 암 환우분들이 아마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한 치유에 대한 어떤 영감과 그 실마리를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주마니아 암자연치유 카페 이제 운영자이고요. 제가 2014년도부터 이제 자연치유,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자연치유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제대로 된 자연치유를 전하기 위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자연치유를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치유의 어떤 희망과 영감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건강이나 자연치유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저는 관심도 없었고, 뭐 특히 뭐 암이나 질병은 뭐 제 이야기가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이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인생 태어나서. 근데 태어나서 각 과정마다 다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인데 지금 중2 고2거든요. 걔네들의 삶의 중심은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 준비. 그리고 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대학 가고 나서는 이제 또 취업을 목표로 많은 또 공부와 활동을 하죠. 또 취업하고 나서는 이제 승진과 또 성공과 또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또 결혼하면 아이를 낳죠. 또 아이를 낳는 게 낳아서 제대로 기르는 게 또 과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 다 키워서 뭐 또 결혼시키면 이제 노후를 이제 어떻게 보낼까가 이제 과제가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정된 과제가 다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살면서 예정된 과제들을 잘 준비하고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살아와 있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혹시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아, 내가 40살 한 3개월쯤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때 내가 막 사경을 헤맬 거야. 그때 내가 잘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걸 예정에다 두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혀 없던 어떤 암이란 질병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모든 일, 제 앞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은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성취하고 또 감당하고 또 만족하고 이러면은 되는 일인데, 이 암이라는 병은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암을 진단받고 그렇게 치병하는 과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11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정말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목구멍이 뚫려 있는데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 그날 제가 쓰러지고 나서 가공할 통증이 그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등하고 허리 쪽 통증이 이제 심했는데, 그러니까 어디 갔을까요? 이제 정형외과 다니고 또 한의원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3개월을 그렇게 이제 전전긍긍 하는데 이제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저는 뭐 별 문제 아니겠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니까 이제 다발성 전이 신장암 진단을 받고 한 3에서 6개월 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어, 너무 늦었다. 끝났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왜냐면 그 3개월간 그 엄청난 고통을 이제 뭐 저기 근막염이나 신경통이나 뭐 이런 문제로 알고 대처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을 넘어서
의료계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암이라는 문제라는 걸 알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암은 죽는 병이고, 제 개인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그 영역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답이 없대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좌절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걸 이제 지옥과 같은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오늘이 제일 덜 아픈 날이거든요. 지금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이게 병원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누워만 있으라고 할 정도니까. 왜냐면 다 척추가 내려앉으면 이제 마비가 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척추 전이가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너무 괴로운데, 근데 이게 오늘이 제일 덜 아픈 날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근데 우연히 제가 치유기를 보게 됐습니다. 치유기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각 문제에는요, 어떤 그 문제가 의미하는 본질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본질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암이 죽는 병이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암을 극복하고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 암은 죽는 병인데, 근데 이런 게 어떤 뭐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암종, 병기, 발병부에 관계없이 반복되고 재현돼서 수많은 사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어떤 의구심이냐? 암이 진짜 죽는 병 맞나? 아니, 암이 죽는 병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그러면 만약에 암이 죽는 병이 아니고 어떤 이 사람 치유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그 공통점을 내가 구현한다면 어쩌면 이게 죽는 병이 아니라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어떤 답이 있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꿩은 뭘로 잡아야 될까요? 꿩은요, 매로 잡는 겁니다. 만약에 꿩을 대포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화력이 센 게 최고지. 그 대포로 하면 다 잡을 수 있지. 대포로 하면 꿩은 못 잡고 엄청난 피해만 일어나요. 왜냐면 대포 소리에 놀라서 꿩은 도망가고, 그 대포에 파편에 맞아서 뭐 집이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치겠죠. 그래서 꿩은요, 그냥 매가 정확하게 어떤 피해도 없이 꿩을 딱 잡습니다. 즉, 꿩을 잡는 수단은 매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탱크 있죠, 탱크. 탱크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탱크는 여기 이제 막 보호장갑, 잘 안 보이네. 앞에 보호장갑을 덕지덕지 붙여서 앞에 뭘 미사일을 맞고 뭘 맞아도 이 탱크를 파괴를 못 시켜요. 그런데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저 뚜껑 있죠. 운전병들이 쓰는 뚜껑. 여기가 제일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제블린 미사일은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냥 내리꽂아요. 그 가장 약한 부위를. 그래서 탱크는 지뢰로 잡는 것도 아니고 뭘로 잡는 것도 아니고 제블린 미사일로 잡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천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궁으로 잡으면 더 훌륭하게 잘 잡습니다. 제트기 잡는 방공 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암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본질을 몰라서 본질에 맞지 않은 걸로, 즉 꿩을 어떻게 보면은 그 폭탄으로 잡으려고 미사일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꿩을 잡는 문제는 딱 그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암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수술항한 방사선으로 다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꿩을 미사일로 잡으려는 것과 비슷하다. 꿩은 잡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된 사람들을 보면서 뭘 알았냐면, 암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본질은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거를 조금 풀어서 치유청사진 수립하에 우리 몸 치유 조건들을 충족하는 총체적인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이다. 조금 이제 왜냐하면 자연치유하면 다 민간요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이 암의 본질을 해결하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뭐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우선 뭐 디테일이 의미 있으려면 먼저 방향이나 본질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디테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질이나 방향만 좀 제가 전해드려도 성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이 암을 잡는 본질이냐? 수술항암 방사선이 아니라 수술항암 방사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술항암 방사선이 하는 역할과 의미가 있고 자연치유가 하는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치유기를 보면서 제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구나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왜 치유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치유기라는 게 어떤 치유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그 메커니즘 하에서 어떤 방법을 하고 나는 그래서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왜 나은지 모르니까 약간 이제 휴먼 스토리처럼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나 이겨냈어, 나 대단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나은 사람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그 모든 사례들이 갖는 어떤 개별적인 요소도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공통적인 요소가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찾고 또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매진하고 저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치유된 사람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유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통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뭐 먹고 뭐 해서 나았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달라요. 근데 가장 큰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암을 극복할 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는 나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 중에 나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중에 자연 치유를 한 사람이 낫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다 내가 만약에 그 요리사,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에이크 보틀에서 일한. 그런데 유명한 요리사들을 봤더니 프랑스의 특정 요리 학교를 나왔어요. 98%. 예외 없이. 나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요리사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요리 학교를 가야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그 유명한 그 실력 있는 요리사가 된 사람이 98% 이상이 다 그 요리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럼 나는 그 요리 학교를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최고의 요리사가 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요리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요리 학교를 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모든 그 요리사, 유명한 요리사를 배출한 그 요리 학교를 가는 게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요리 학교를 갔다고 해서 유명한 요리사가 다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요리 학교를 가지 않고 내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암을 진단받았을 때 저는 나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암은 죽는 병이고 전 당연히 죽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또는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당연히 죽는 게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암이 나은 사람들이 유일한 공통점이 뭐예요? 가장 큰 공통점이 자신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죽음을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중에 낫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를 설득하는 게 이제 지상 과제가 된 거죠. 왜? 그 사람 중에 낫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집중해서 자연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 저는 제 목숨은 소중하고 나는 치유가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치유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치유기의 그 주인공은 달라도 좀 내용은 작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게 어떻게 비슷하냐면 보통 암을 뭐 건강검진이나 혹은 뭐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암 진단 받으면 어떡할까요? 열심히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 받죠. 수술항암 방사선. 그런데 수술항암 방사선이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항암 방사선 이제 증상을 없애는 건데 그런데 그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진 못하거든요. 왜냐면 암은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재발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치료받아. 근데 또 재발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 얘기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포기하고 탑으로 들어가요. 예. 그런데 병원에선 그 덩어리진암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또 생기고 또 재발하고 또 생기고 또 재발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산에 들어갔는데 암이 그대로 있거나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할 때는 안 없어지다가 이제는 뭐 나는 끝났구나 하고 그래 남은 삶 그냥 내가 의미 있게 살다 죽겠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데 안 죽어요. 병원에서 나 2달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죽어서 병원 가봤더니 암이 그대로 있거나 혹은 다 사라져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암이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산에서 야매로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방사하지도 않았는데 그 없애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왜 암이 치유가 됐을까? 예. 이게 일반적인 스토리거든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안 죽을까? 왜 나았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왜 안 죽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병원에서도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치유를 이루고 일상을 살아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지식도 없고 뭐 자연치유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꼭 산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제 대표적인 걸 예를 드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있으면 어떨까요? 우선 공기가 좋죠. 거기 그 음이온이 나오고 피톤치드가 많습니다. 그 다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예, 우리 몸에 여러 치유 시스템을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차 타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산에서 뭐 차 타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을 우선 많이 써요.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산 속에서 뭐 요기요 이런 데다 뭐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농사짓고 거기서 나는 걸 이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바뀌죠. 예,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산에 가면 기존의 나의 삶과는 완전히 절연된 거 아닙니까? 관계도 다 끊기고 일도 끊기고 그러니까 절연된 삶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질병은 이 삶 속에서 온 것인데 이전에 내가 암을 갖고 온 삶과 절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떤 리듬이 있는데 그 산속에선 자연의 리듬에 맞게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치유를 잃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건강이 뭐길래, 건강해진다는 게 뭐길래, 발기암도 죽지 않고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뭐길래. 그래서 제가 실제 사전을 찾아봐요. 건강이 뭐길래 말기암 환자도 살리는 걸까?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WHO에서는 더 나아가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당장 바꾼 게 뭐냐면 음식 바꿨습니다. 저는 원래 정제 가공식만 먹고 살았으니까. 예, 우선 음식 바꾸고 또 맨날 새벽에 잤는데 이제 일찍 자고 안 하던 운동하고. 예. 우선 제가 아는 것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바로 암을 진단받는 동시에 그렇게 제 삶을 바꾼 게 너무 늦게 발견했지만 제가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건강해지면 암이 나을까요? 사람들이 왜 자연치유 안 하는지 아세요? 뭐 누가 그거 건강에 좋은 거 몰라? 그런데 그건 건강할 때 얘기지. 암에 걸렸는데 그딴 거 한다고 암이 낫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요, 오히려 건강해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 암에 걸리면 뭐 합니까? 그딴 거 먹고 아무거나 잘 먹으라니까 아무거나 잘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뭐야? 수술한 방사선만 드립다 합니다. 왜? 내 몸에 뭐가 생겨서 퍼져서 죽는데 그거 없애는 방법은 수술한 방사선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돼요? 암은 결과물이지. 혹시 암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사람 막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암 환자였어요. 그 재채기하면서 튀어나온 암세포가 내 콧속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꽈리를 틀어가지고 내가 암에 걸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은 전염병 아닙니다. 암은 원래 정상적인 나의 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한 겁니다. 그 원인을 없애지 않고 생긴 암세포만 들이다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없애도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건강할 때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암을 없앴는데 그 원인은 귀찮은데 다시 안 생기면 더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건강성 회복이 암을 낫게 하는지를 저는 알아야 됐습니다. 왜? 그래야지 제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제가 암에 대한 공포에서 암은 죽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치유된 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공통점, 가장 큰 공통점 안에 저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우리는 질병을 일으키는 상수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질병을 야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맹수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자외선, 상처가 나면 감염도 되고 또 출혈이 일어나고 상처가 낫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부 외부 독소에 우리는 항상 노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깁니다. 그리고 먼지, 기타 등등 뭐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질병을 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태어나자마자 그런 요소들의 맹수들한테 잡아먹혀가지고 금방 죽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의 우리가 맹수들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우리 몸에는요, 이 모든 요소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균이 들어와도 얘네들 무력화하는 그 면역 시스템이 있고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 시스템이 있고요. 자외선을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고요. 상처가 나면 바로 회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처 회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독소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 독소 우리가 자동차를 그 배기관을 꽉 틀어막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운전사는 그 배기가스의 독성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가스에 중독돼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은 대사에서 어떤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대사 산물이 나옵니다.
그런 게 다 독소거든요.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생깁니다. 그거 그대로 쌓였으면 우린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걸 해독하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암 환자들이 대부분 암 환자 아닙니까? 예. 뭐 저는 특히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사실 이거 왜 생기는지도 아셔야지 우리 몸을 좀 이해를 하는데 뭐 매일매일 생기는데 왜 우리는 암으로 안 죽을까요? 왜냐면 매일매일 생기는 이 암세포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무력화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생기지만 암 환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암 환자는 저에게 왜 암이 왔을까요? 바로 이 시스템이 무너져서입니다. 이 시스템이 망가져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이 시스템이 무너졌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예요? 수술항암 방사선에서 없애는 그 힘들게 하는 그 치료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시 안 생기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넘치는데 이거를 대걸레로 닦아야 된다, 손걸레로 닦아야 된다, 어떤 흡수력이 좋은 제품이 나와서 이제 그걸로 닦자. 그거 닦아서 완벽하게 닦았다 쳐요. 그러면 문제가 끝납니까? 예, 문제의 본질은 고장난 수도꼭지지 그 넘친 물은 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닦아도 다시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물도 닦아야죠. 물 닦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도 없애야 됩니다. 수술항암 방사선도 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생긴 원인을 우리가 없애야 되고 그 없애는 게 뭐죠? 예, 그건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무너진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은 이 암에 대한 방어 시스템은 의사가 다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생긴 암을 증상을 없애줄 뿐이고요. 그걸 다시 복원하는 건 내가 하는 자연치유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그 현대의학적으로 암은 죽음이고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나을까? 이런 무너진 건강성을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보이는 거, 그러면 산에 가서 거기서 나는 거 먹고 거기서 운동하고 그 좋은 공기 마시면 그럼 암이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십시오. 암이 낫나? 예, 낫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암을 자연치유를 한다는 게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거 먹고 자연식하고 운동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런 거 해요. 예, 자연치유하는 사람 그런 거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자연치유를 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하지만 그거 하는 게 자연치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코끼리 뒷다리는 코끼리의 일부지만 코끼리의 뒷다리가 코끼리는 아닌 거죠. 코끼리 뒷다리를 코끼리라고 우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코끼리의 일부일 뿐이지. 즉 우리가 아는 그 피상적인 자연치유라는 건 자연치유의 일부이지 그게 자연치유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비유하기를 시험에 비유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봐요. 국영수 사회과학을 시험을 봐요. 근데 수학은 너무 중요하고 또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날밤 까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학을 공부합니다. 예, 시험 보니까. 예,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시험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예, 시험 떨어집니다. 왜? 수학을 열심히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수학 100점 맞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수학 100점 맞을 거고 열심히 해야 되고 중요해요. 하지만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이 꽈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암은 시험이지 학문이나 취미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 될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성이 회복되는 건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암에 대항하는 완벽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래, 갖췄다고 쳐. 암에 걸렸다는 건 저게 무너진 거고, 지금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하고 그런다고 이게 되냐? 그게 복원이 되냐? 예.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빠르게 10년, 20년 잘못 살아서 무너진 우리 몸의 건강성이 단 몇 달만 해도 완벽하게 복원된다는 게 사실 밝혀졌어요.
밝혀졌습니다. 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각각의 영역에서 다 밝혀져 있어요. 그 사례는 너무나 많고요. 증거도 너무나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빠르게 복원시키는 탁월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핸드폰 액정 깨지면 스스로 복원됩니까? 액정 갈기 전에는 이거 그냥 우리 깨진 액정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이 깨지잖아요. 깨져서 암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 몸은 스스로 복원이 됩니다. 깨진 액정이 스스로 옛날 액정처럼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물건과 우리 생명체가 다른 겁니다. 다만 그게 아무 때나 될까요? 아니요. 엄격한 치유 조건이 충족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암 환자고 치유를 원하시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복원이 되는지. 그냥 누가 개똥쑥 먹고 나왔대, 나 개똥쑥 먹고 나와볼까? 누가 구충제 먹고 나왔대, 나 구충제 먹고 나와볼까? 만약에 그게 암을 해결하면 이제 암 정복된 거죠. 그거 먹고 다 나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요, 병들지 않기 위한 균형 잡힌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질병에 걸린 건, 제가 암에 걸린 건 이 완벽한 시스템이 균형을 잃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해독 시스템, 면역 시스템, 그리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몸은 암을 없애는 면역 시스템, 우리 몸은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은 외부 세계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거든요.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매일매일 생기는 이상세포, 암세포들. 그러면 우리 몸은 얘네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이라는 군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들이 우리도 육군, 해군, 공군 있듯이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잡는 과립구라는 애들도 있고요. 암이나 바이러스를 잡는 림프구 세포들도 있습니다. 그게 NK 세포, T 세포, B 세포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암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는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암은 무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로 그거를 더블링이 돼요. 배증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100개짜리 암덩어리가 있어요. 자그마한 암덩어리. 그러면 만약에 이게 2달 만에 2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계속 늘어나니까, 암은 계속 분열하니까. 그럼 2달 만에 100개가 몇 개가 될까요? 200개가 되겠죠. 그럼 또 2달 지나면 200개가 400개가 될 거고. 그런데 만약에 전신에 퍼졌어. 그래서 1조개가 있다고 쳐요. 1조개. 그럼 2달 만에 어떻게 될까요? 2조개가 되겠죠. 또 4조개가 되고. 이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 늘어나는 숫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한계가 있고 그게 또 무너져서 암에 걸린 거거든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자연치유에서 기능을 회복한다 해도 이 숫자를 커버할 수 있느냐?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가 넘어가면 우리가 자연치유에서 현대의학은 자연치유하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때려잡아야만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로 환경을 바꿔주면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원리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즉 자연치유 노력은 우리 몸을 바꿔주는 노력이고 바뀐 나의 우리 몸의 세포의 환경은 암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지 즉 암세포를 암세포로 기능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말기고 아무리 사기고 아무리 독성이 강한 암이라도 반드시 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노력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치유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암에 대한 나의 치유를 확신한 사람들이 암이 나을까? 예, 그 부분을 저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 목표는 뭐 암에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암 죽는 병 아니다. 내가 자연 치유 노력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치유는 그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치유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거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자연 치유를 이해하게 된 전환점이 있습니다. 제 몸에는 온몸 특히 뼈와 폐에 암덩어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얘네들이 이제 계속 분열하면서 커지면서 조직을 침륜하고 예,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죠? 이 암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 왜냐면 내 몸에 뭔가 덩어리가 생겨서 이게 커져서 죽으니까 그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요. 수술해서 없앨까? 항암해서 없앨까? 방사선해서 없앨까? 혹은 항암하고 수술할까? 수술하고 항암할까? 뭐 이런 조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몸에 뭔가 생겼으니까 그 없앨 방법은 수술하고 방사선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나는 여러분이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죠. 내가 여러 명이 아니잖아. 나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암 걸리기 전에 오늘은 돈가스를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그걸 먹고 오늘 너무 맛있어. 이제 만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의 세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내 몸을 이루는 세포. 근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암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암세포의 악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암세포의 괴사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정상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면역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포 얘기들이 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맞아. 나는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몸이지라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병 되게 많잖아요. 현대병이란 건 뭐냐면 암, 당뇨, 고혈압, 그 루마티스, 베체트, 루푸스 같은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현대 과거에는 없는 현대 들어와서 생긴 병을 현대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암이 걸리면 암을 고치고 뭐 고혈압 오면 고혈압 치료하고 뭐 당뇨 오면 당뇨 치료하고 뭐 치매 오면 치매 치료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질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질병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다 세포가 망가지거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생긴 병들입니다. 즉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질병은요. 외상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말고 감염이나 외상 말고 그런 거 없는데 내가 불편하고 아파. 그거는 다 세포가 망가져서 생긴 겁니다. 즉 세포의 변질이나 기능 이상이 모든 현대병의 본질입니다. 저는 암 걸리기 전에도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염, 이관의 문제, 녹내장, 각종 피부 질환, 수많은 그거 다 피부의 그 세포의 변질이거든요. 근데 암을 계기로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지금 꽝 잡는 매는 바로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가 암을 이기기 위해서 당뇨 고치려고 고혈압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치유는 세포가 건강한 조건을 제공할 뿐입니다. 세포가 건강한 삶을 제공할 뿐이고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은 깡통이 아니라 60쪽의 세포가 모여있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질병을 치유합니다. 내가 직접 질병을 치유하고자 자연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내 몸이 세포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조건만 제공해주면 되고, 건강해진 세포가 자기 기능을 다 하면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자 철학은 내 몸에 대한 완벽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몸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질병이 걸렸냐? 그 완벽함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거 다시 세우면 돼요. 어떻게 세우죠? 그게 자연치유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삶의 조건을 구현하는 게 바로 자연치유 노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도 바뀌어요. 없앨 필요도 없어요. 예. 말 안 듣는 애들은 내 몸의 면역체가 다 없애줄 거고요, 또. 예. 그러면 왜 암에 대한 공포, 암에 대한 인식, 우리 몸의 완벽함에 대한 믿음, 또 이런 자연치유 노력이 현대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현대 의료, 혹은 그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두뇌들이 모여있는 이 의료계에도 커버할 수 없는 암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암은 유전자적 문제거든요. 암은 유전자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뭐가 발견이 됐냐면요, 이 유전자는 원래 고정이 돼서 이게 유지가 된다고 알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연구를 해봤더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걸 회복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즉 유전자 자체를 계속 회복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시스템이 있다는 게 이제 그래서 2015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토마스 린달 교수의 염색체가 망가졌을 때, 즉 염기, 우리 몸의 DNA를 만드는 구성하는 그게 망가졌을 때 그걸 복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즉 우리 몸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우리 몸은 완벽하거든요. 그 완벽함은 뭘로 기술되어 있을까요? 바로 유전자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그 유전자의 면역 시스템이 다 기술이 되어 있고요, 회복 시스템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치유 시스템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대사 시스템이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끊임없이 복원된다는 거. 그런데 복원되는 것보다 많이 망가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하면 얼마든지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여기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제가 그냥 모든 거를 사실은 그 나타내는 간단한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암 환자죠. 보이지 않는, 암 환자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몸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암은 뭘까요? 암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결과물일 뿐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우리 몸의 완벽함을 무너뜨린 잘못된 삶입니다. 한마디로 파괴적인 생각 습관과 파괴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거를 지속했을 때 우리 몸의 그 완벽함은 무너진 거고요. 그래서 나라는 유기체가 항상 유기체 기준을 생각했는데, 제가 획기적인 기준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이해할 때부터라고, 기준이 세포로 갔을 때부터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나라는 기준으로 하면 할 게 수술항암 방사선밖에 없어요. 왜? 내 몸에 뭔가 덩어리가 생겼는데 그거 없앨 방법은 딴 거 하면 안 없어져요. 딴 거 해서 안 없어집니다. 이 덩어리가 안 없어져요. 항암 방사예요. 그런데 그 암이란 문제의 본질이 세포의 변질이라고 하면 수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제가 치유를 이루는 그 자연치유를 이해하는 그 획기적인 전기가 내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체라는 걸 이해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뭘 하시죠? 오늘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 영양의 공급, 열량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안 먹고 못 살죠. 그럼 먹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에 기름만 넣는다고 차가 가지 않아요. 기름 넣고 시동 걸고 악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러면 그 엔진의 연료가 뿜어집니다. 근데 연료만 뿜어지는 게 아니라 공기 밸브가 열려서 산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 그 힘으로 차가 갑니다. 즉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먹었을 때 그걸 열량으로 만들고 내 몸을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해야 돼요. 산소의 공급. 우리 지금도 호흡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막 가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죠? 예, 매연이 나옵니다.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거를 내보내요. 아까 틀어 막으면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 몸도입니다. 우리 몸도 끊임없이 이런 매연이 나옵니다. 활성산소, 젖산, 노폐물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거 축적되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노폐물 배설. 즉 우리는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호흡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는 생명체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나만 그런가요? 나만? 예, 우리 인간들 다 그래요. 예. 그럼 인간만 그렇습니까? 예, 모든 생명체는요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배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예, 그런데 나를 이루는 세포는 어떻습니까? 생명체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내 몸을 이루는 세포는 생명체의 무생물이에요? 얘네도 생명체예요. 예. 얘네들도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영양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 얘네들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예, 산소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얘네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노폐물 배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나는 손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또 이가 있으니까 내가 빵 뜯어서 먹으면 돼. 그리고 허파가 있으니까 호흡하고 싶을 때 호흡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뭐 항문도 있고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땅구멍도 있으니까 배설하고 싶을 때 배설하면 돼요. 그런데 세포는 입이 있습니까? 입 없어요. 이도 없어요. 예, 허파 있습니까? 허파도 없어요. 세포는 뭐 항문이 있습니까? 간이 있습니까? 땅구멍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세포를 떼가지고 그냥 이런 데도 놓잖아요. 죽어버려요. 생존을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 세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라고 표현한다. 아기는 스스로 생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는 죽지 않죠. 왜 죽지 않죠? 누가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죽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싸면 오줌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해서 먹이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안마해주고 해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도 아기와 같은 존재. 그러면 세포도 누가 필요할까요? 엄마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같은 존재?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 엄마가 뭐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소화 시스템, 흡수 시스템, 순환기계, 내분비계, 신경계들이 이 세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줍니다.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엄마가 집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기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노폐물에 쩔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앉아 있거나 뭐 어디 하여간 실내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먹지도 못하고 산소도 없고 노폐물 여기 뭐 똥오줌 천지야. 그런 환경에서 며칠 지낸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넉다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능력 발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며칠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아주 불결한 환경에서 이렇게 며칠 있으면 거의 그냥 파김치 되지 않을까요?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세포는 아기라고 했지만 아기는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소화기관의 세포는 우리 몸에 소화를 시키고요. 간 세포는
에너지 합성과 해독을 하고요. 신장세포는 필터 역할을 하고 심장세포는 우리 몸의 피를 영양을 다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런데 만약에 그게 며칠이 아니라 1년, 5년, 10년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칩니다, 사람이. 사람이 괜히 미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예, 그 미친 게 뭘까요? 그 변질의 끝판왕 미친 게 바로 암입니다. 세포가 미쳐버린 거예요. 뇌가 망가지면 미치잖아요. 유전자가 망가지면 미친 겁니다, 세포가. 세포가 괜히 망가지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미쳐버린 게 바로 암인 겁니다. 예. 그러면 미친놈이니까 몽둥이로 때려잡으면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들은 다 때려잡아야 되잖아? 근데 온 국민이 살 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다 미쳐서 범죄자가 돼.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그럼 다 죽여요? 범죄자니까 다 죽입니까? 국민을 다 죽입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다 죽입니까? 그러면 나도 죽는 거죠. 예, 국가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날뛰는 놈은 잡아야죠. 몽둥이로. 수술항암 방사선 잡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상세포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암이 또 안 생깁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야?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자연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해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이 대사, 소화, 흡수, 내분비, 신경계, 소화기계, 근골격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암에서 회복도 될 수 있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산에 가도 암이 안 났습니다. 대부분 도움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낫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핵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시험에서 국영수가 있어요. 국영수가. 예, 이 모든 시스템을 관할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제 OS라고 써놨죠.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예, 우리는 컴퓨터 누구나 다 쓰잖아요. 핸드폰도 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 운영체계가 있어요. 이 핸드폰의 모든 걸 다 조율하는. 그게 여기 뭐 메모리랑 CPU만 있어가지고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전체 시스템을 관할하는 운영체계가 다 들어있어요. 예, 컴퓨터에도 다 들어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가 먹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게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메모리를 사다 달아요. 그래도 여전히 먹통이에요. 아, CPU가 너무 구닥다리라서 업그레이드 해요? 달아요? 그래도 먹통이에요. 아, 이거 메인보드가 문제인가? 갈아요. 그래도 먹통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그 메모리, CPU, 메인보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윈도우 시스템이 버그를 먹은 겁니다. 윈도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메모리 추가하고 뭐 CPU 업그레이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 운영 체계가 막 뻑가면 이거 그냥 요거 그냥 이거 고철 덩어리예요. 예.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 사람 잡을 때나 쓰지. 도둑 들어오면 이거 던져가지고 사람 잡을 때나 쓰지. 쓸 일이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깨지면 물질적으로 좋은 거 먹어도 안 가요. 세포한테. 엄마가 집 나갔기 때문에 세포한테 안 갑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을 하잖아. 호흡을 하면 세포가 허파가 있어서 그 산소를 뺏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거든요. 세포한테.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암 환자는 대부분 저산소 상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오토바르 브루크라는 학자가 그 세포를 떼어내서 산소 농도를 낮춰봤어요. 대기상. 그랬더니 모든 세포가 15%의 산소 농도에서 여지없이 다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즉 저산소 상태에서는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암세포들이 다 미쳐버려요.
왜? 그래야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미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미쳐가지고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치는 거 그것도 우리 보호기제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 미치죠. 그거 보호기제입니다.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괴로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쳐버리는 거라고. 세포도 똑같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산소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살면 괴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쳐서라도 존재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기제입니다. 암도 자기 보호기제인 거예요. 그러면 암이 문제인 겁니까? 그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나의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이 산소를 마신다고 세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걸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세포가 온 걸 내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룰 때 산소가 세포한테 갑니다. 영양도 가고요. 노폐물도 배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암 걸려서 막 좋은 거 많이 먹고 계시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산삼을 먹고 산삼은 암에 되게 좋습니다. 예, 산삼 드실 수 있으면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 산삼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율신경이 깨지면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 여기 저기 37도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디 어두컴컴하고 습기 많잖아요. 다 썩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산삼 썩은 물은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산삼 썩은 물이 있어. 그러면 이거 마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 비싼 독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세포한테는 다 독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됐을 때? 자율신경. 윈도우 깨지면 윈도우가 운영체계가 뻑가면 메모리 아무리 추가해 보십시오. CPU 아무리 업그레이드 해보십시오. 메인보드 아무리 최신 버전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게 달라지는 게 있나? 어차피 먹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자율신경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을 가능할까요?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왜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 하시면 되는데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마음, 느낌, 감정, 정서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불안해, 두려워, 무서워. 그러면 자율신경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암은 죽는 병, 나는 암 환자, 그래서 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에 우리는 휩싸여 있죠. 자율신경은 교감 시스템과 부교감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교감 시스템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항진이 됩니다. 부교감 시스템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휴식할 때 됩니다. 그래서 교감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업무와 성과를 이룰 때 필요한 시스템이고요. 부교감 시스템은 치유와 회복, 복원할 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듯이 우리 몸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어야지 성과도 얻으면서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가 너무 파괴적이다 보니까 쉬질 못하고 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몸을 그냥 갈아 넣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각김밥으로 때우면서 잘 거 안 자면서 잘 거 자가지고 언제 남을 앞서갑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태우면서 성과를 얻어왔던 겁니다. 즉 브레이크 없이 악셀레이터만 밟고 살아서 세포가 다 망가진 거예요. 부교감 위에서 세포는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데 암에 걸렸다는 건 그동안 이제 교감, 악셀레이터 너무 이제 밟았으니까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부교감 올리면서 살아. 그래야지 너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 암의 의미가 이제 너무 그렇게 내 몸을 망가지면서 파괴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암의 철학적 의미가. 그래서 이제 좀 휴식도 취하고 인생의 가치도 좀 바꾸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라는 게 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입니까? 암 환자가? 받아들이긴커녕 암은 죽는 병인데 내가 그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거야. 우리가 교감 시스템, 즉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 망가지죠. 자율신경은 더 깨져요. 암을 진단받고. 암은 진단받고 급속히 퍼집니다. 당연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게 다 깡그리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암은 진단받고 급속히 퍼져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젠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자신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은 사람 중에 의심하지 않는 게 치유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뭐에서 벗어난 거죠? 극단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난 거예요. 남은 나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나의 의미를 알고 내 삶의 가치를 알고 내 몸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는 사람들이 낫는다는 겁니다. 즉 자율신경 균형 위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거 좋은 거 할 때 윈도우가 정상 작동할 때 메모리 업그레이드하고 CPU 업그레이드하고 메인보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컴퓨터 성능을 높이는 거죠. 윈도우가 정상적일 때. 그렇죠? 근데 윈도우 프로그램이 버그를 먹은 상태에서는 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자기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요. 그걸 다른 생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율신경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율신경 균형 상태에서 좋은 걸 자연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게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왜 자연 치유하면 나아요? 유전자도 회복이 되고요. 암세포도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고요. 암세포 주기는 완벽한 면역 시스템도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들이 면역 시스템들이 우리 정상세포들이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독소나 이런 거 배출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여러 가지 그런 걸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이 보통 뭘로 죽는지 아세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사망 진단서 한번 보십시오. 암으로 안 죽습니다. 다 폐렴, 폐혈증. 그냥 우리 건강성이 무너져가지고 세균 감염돼서 죽고 폐렴으로 죽고 폐혈증으로 죽어요. 그리고 장기의 기능, 세포들이 다 정상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죽습니다. 암으로 안 죽어요. 요즘은 암은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왜냐하면 요즘은 암만 탁계다는 그런 치료법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치유가 안 돼요. 왜? 정상세포는 어차피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암세포는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세포 차원에서 치유를 가져올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치유는요, 자율신경 균형, 즉 부교감 활성화에서 와요. 그게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멘탈을, 그러니까 감정, 느낌, 정서, 마음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바뀔 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정상화가 되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거나 기능을 못하거나 변질된 미토콘드리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살기 좋은 환경 제공해주면 이 두 가지 해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빠르게 정상화됩니다. 빠르게. 그런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요거 살기 좋은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음식, 수면, 휴식, 그리고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공기. 그런 것들이고. 그런데 1번은, 그래서 2번에 대한 건 얼마든지 코치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자료 찾으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휴식은 어떻게 취하고, 이런 전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1번이 문제입니다. 왜 1번이 문제일까요? 1번 하는 게? 이 마음, 느낌, 감정, 정서잖아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면 아니, 이게 야채 드세요. 뭐 먹지 마세요. 운동 몇 분 하세요. 이거는 시킬 수도 있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은 통제가 됩니까?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이 이 자율신경 균형, 특히 암에 대한 공포 극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암에 걸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암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는 게 핵심이냐? 내가 여러분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뭐 암 극복을 해서 좋은 거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노력을 다 무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청사진 세우면 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완벽하고 그 완벽함이 어떤 조건에서 발현이 되고 그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고 그거를 어느 기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면 우리 몸이 원래 건강성을 회복하는지를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암이 죽는 병 아니니까. 여러분 감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한 2, 3일은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팠죠. 그런데 멘탈 무너집니까? 멘탈 안 무너져. 왜? 감기는 죽는 병 아니거든요. 죽을 것처럼 아파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감기에 걸려도. 그냥 휴식해주고 뭐 충분히 수분 좀 섭취해주고 좋은 거 먹어주고 하면 빠르게. 그런데 실제로 죽는, 여러분 가끔씩 이런 뉴스 보시죠. 오진을 합니다. 말기암이라고. 진짜 죽어요. 오진인데 진짜 죽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급속히 망가져서 자율신경계지고 세포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세포가 급속히 망가져서 진짜 죽어요. 특히 혈관이 터져서 죽습니다. 혈압은 높아지고 혈관은 굳어버리고 해서 이게 압력이 터져가지고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실제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진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암 환자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뇌피셜하자는 게 아니에요. 암은 죽는 병인데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괴롭고 세포도 더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는 병이긴 한데 그냥 낫는다고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죽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암종병 그건 뭐가 왜 뇌피셜이 아니죠?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 암종병기 발병부에 관계없이 치유 사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카페, 제 카페에 오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 오셔도 되고 그냥 제 카페나 블로그 아니어도 찾아보세요. 넘치고 넘칩니다. 암종병기 발병부에 따지지 않고. 사례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지 방법 다 있고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방법이 다 있고요. 수면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휴식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방법 다 있어요. 그리고 이론이 다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왜 낫는지가 다 밝혀져 있다니까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자연치유 공부하면서 자연치유는 어떤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누가 알지도 못하는 약초 물 섞은 거 성분도 모르는 거 누가 그거 먹고 나았다고 하니까 나도 이거 한번 믿고 먹어보고 나아보자 이런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자연치유는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사실 생리학, 심리학, 운동학, 영양학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건 민간요법 얘기고 자연치유는 생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떤 조건 하에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되는지. 그게 의학에도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새롭게 태동을 했어요. 정식 의료계에서도 생활습관 의학 분야라는 게 새롭게 태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민간요법을 할까 말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성 회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엄격한 치유 조건이 충족돼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한 관념적 조건이 있어요. 암은 죽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인식에서. 뇌피셜이 아닙니다. 그 치유된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노력을 다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60시간짜리 지금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 60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제대로 된 자연치유. 어떤 분은 뭘 하는데 그렇게 길어? 아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내 건강과 우리 건강과 관련된 요소는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애들 학원 다니는 거 보니까 그냥 웬만한 과목도 60시간이 넘더라고요. 과목 하나에. 근데 이 자연치유에 대한 걸 다루는데 60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이 자연치유라는 걸 우습게 생각했어. 그럴까요? 우리 애들 학원 그 과목 하나도 60시간 이상을 하는데
수많은 과목들도 60시간 이상을 하는데 우리 건강과 목숨에 관련된 걸 하는데 60시간이 그게 많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게 본 거면 내 몸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자연치유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거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되고요. 정서. 예, 저 자율신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마음, 느낌, 감정, 정서잖아요. 아, 재수없게 암에 걸려가지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막 웜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행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치유된 사람들 보면 어떤지 아세요? 감사함이 넘칩니다. 왜? 내가 암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내 삶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쳇바퀴처럼 기계처럼 일하다가 그냥 언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한 방에 죽었을 텐데 암을 계기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면서 치유하시는 분들이 낫는 겁니다. 치유는 여러분 행복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재수없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뭘 모르시는 건 뭔지 아세요? 자연치유의 노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가치를 알잖아요. 감격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이런 어떤 치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았고 내 암도 치유할 수 있는 이 노력의 가치. 그걸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되죠. 그게 정서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시험을 고시를 준비해요. 그러면 어떤 걸 하죠? 이제 목표가 있고 합격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1년, 2년 공부 계획을 세워서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난 반드시 뭐 변호사가 되겠어. 난 반드시 뭐 그 외교관이 되겠어. 난 반드시 뭐 고위 공직자가 되겠어. 반드시 전문 자격사가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그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쉽습니까? 중간중간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우울도 오고 슬럼프도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 때려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취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자연치유도 내가 치유청사진 세워서 그 가치도 알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시시때때로 위기가 옵니다. 슬럼프도 빠지고요. 우울도 와요. 저도 우울증 왔어요. 예.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깨칠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의지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거를 하는 가장 큰 동력은 학습입니다. 학습. 이 자연치유의 가치를 아는 학습. 그래서 치유적인 사용 되고요. 시기적 조건은 여러분 아까 여기 대사, 소화, 흡수, 내분비, 신경계 뭐 이렇게 이 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을 이루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운영이 되려면 이 자율신경 체계가 얘네들을 조율을 하는데 얘네 다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윈도우라면 대사, 소화, 흡수, 내분기, 신경계 뭐 이런 거는 뭡니까?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HTS라든지 뭐 아니면 가계부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뭐 서핑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물질적 조건이 있어요. 그게 8가지 아미노산, 2가지 필수 지방산, 20가지 비타민, 16가지 미네랄, 수만 가지 효소, 파이토케미칼이 끊임없이 들어와 줘야 얘네들이 돌아가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 부모의 사랑 하에서 애들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엄마 아빠는 사랑이 넘쳐. 행복할 수 있어요? 굶으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균형이 의미 있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물질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 그게 바로 식사입니다. 시기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우리 몸은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 탄소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탄소 기반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유기 물질만을 완벽하게 대사할 수 있어요.
그 유기물질이 뭐냐? 예, 야채, 과일, 곡물, 예, 뭐 견과류, 뭐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식품. 예. 근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칼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야채, 과일, 곡물에 가장 많은 영양분은 그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도정을 해요. 예, 현미를 백미로 하고 야채는 다 껍질 벗기고 갈아버리고 고기 안에 부드러운 것만. 예, 그럼 뭐예요?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게 다 깎여 나갑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칼이 다 깎여 나가요. 그 뭐예요?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돼버려요. 뻑뻑거리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습니다. 첨가물은 화학물질입니다. 색소, 보존제, 뭐 그 다양한 기능성 어떤 물질들, 예, 또 맛을 내기 위해서 넣고 그 다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제 가공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은 삐걱거리는 기계가 됩니다. 자율신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아무리 편안하고 신경이 아무리 편안해도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제 가공식품 완전 배제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또 저는 혈당을 되게 중요시해요. 혈당 피크 없는 식사를 하셔야 되고 예, 전체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조건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입니다. 예, 동물은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움직이지 않은 모든 세포의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역세포. 그냥 아작납니다. 한 며칠 누워봐 계세요. 그냥 면역은 아작납니다. 암 환자들이라고 뭐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여야죠. 그리고 암은 사실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상태가 암이 되거든요. 그거를 일거 해소하는 게 바로 예, 운동입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구조는 기능의 효율을 결정합니다. 우리 자연치유라는 건 기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고 예, 치유 능력을 개선하고 예, 운동 능력을 개선. 그러니까 기능을 업하는 게 자연치유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바른 근골격이 깨져 있으면 그 기능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즉 도로의 설계가 잘못돼 있으면 사고는 많이 나고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설계를 바꾸고 신호체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고도 안 나고 도로의 기능을 잘하게 돼요. 바른 근골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체조 하셔야 되고 예,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붕어 운동, 모관 운동, 뭐 방석 운동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해주셔야지 내가 하는 이런 음식 바꾸고 생활 바꾸는 노력이 빠르게 내 몸의 정상화로 표현이 됩니다. 효율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우리 몸은 유기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 독소를 최대한 배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원래 내부 독소도 많이 생기는데 대사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독소도 많이 나오는데 뭐 외부에서 안 좋은 것까지 들어와 봐요. 내부에서 생기는 것도 커버하기 힘든데.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샴푸, 치약, 샴푸, 비누, 린스, 화장품, 그릇, 속옷까지 다 깨끗한 걸로 다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관계에서 사실은 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족 간의 관계, 외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거는 기준 낮추고 설정 바꾸기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다 벗어날 수가 있고요. 트라우마, 이거는 뭐 상상요법이나 그 힐링 코드 같은 걸로 완벽하게 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암 환자잖아요. 암을 치유하는 강력한 여러 가지 심리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꽈락 없이 할 때 우리 몸의 치유는 매우 강력하게, 매우 급격히 일어난다. 그래서 뭐 그거를 좀 보면 이제 자연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제하지 않고 첨가물 없으면 됩니다. 예. 이런 자연식들. 이거 예입니다, 그냥. 예. 이런 정제하지 않은 그 최소한 양념 같은 것도 최소한 자연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녹즙은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드실수록 좋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녹즙을 드실 수 있으면 좋고 녹즙이 안 되면 반드시 이런 스프, 이건 저는 치유 스프라고 해서 제 카페에
자세하게 그 만드는 방법을 다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 빼고 이것만 먹어도 암 빼고 웬만한 병 다 낫는다고 저 말씀드립니다. 암만 빼고 웬만한 병 이것만 먹어도 대부분 낫는다. 실제 다 좋아집니다. 이거. 이것만 한 일주일 먹어보시면 몸이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운동 필요하죠. 그리고 운동 중에는 이제 어싱 같은 거. 저는 뭐 설산도 다녔습니다. 설산 제가 치명하면서 오대에서 월정사도 맨발로 다니고 월정사 정말 좋습니다. 거기 전나무 숲길. 제가 오대산에서 제가 치명을 했었으니까 이런 뭐 어싱 제품 같은 거 써도 좋고 바른 근골격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내가 너무 병적으로 뭐 이렇게 등이 휘거나 했다 그러면 이제 도수 치료나 이런 걸 같이 받으시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율신경을 바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깨진 자율신경을 바로 잡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 여기 태양 있죠, 태양. 우주는 치유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걸 내 몸을 가득 채운다는 그런 상상 하셔도 좋고요. 명상. 내 몸의 자율신경을 즉시 제가 항암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 SBS 다큐 프로그램에 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복고일 작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일반인 3명 나왔는데 저한테 PD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말기암을 치유했는데 가장 도움이 된 거 그냥 한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해봐라.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호흡과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호흡과 명상. 왜 이상하죠? 호흡과 명상이 왜 암이 났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몸은 완벽합니다. 그 완벽함의 최소 단위가 뭐죠? 세포죠. 세포입니다. 근데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조율하는 건 자율신경이고요. 근데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내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내 의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과 명상이 자율신경 균형을 가져옵니다. 즉 우리 몸의 완벽함은 자율신경 균형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암 환자들 다 누워서 천장 보면서 죽는 생각만 하잖아요.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치유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명상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리고 치유는 언제 일어나요? 역사만 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치유도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이거 또 수면도 조건이 있어요. 수면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자연치유 하시다 보면 어차피 다 해결이 되고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고 거기에서 자존감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고 그게 사실은 나의 치유력을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관계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마음 비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열과 암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했었거든요. 온열요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교, 반신욕, 주열, 그리고 온열요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기능적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치유법은 상상요법입니다. 상상요법. 뭐 메커니즘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간에 내 몸, 여러분 자연치유 열심히 하시죠. 근데 대부분 어떤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재발하면 어떡하지? 나 통증 오면 어떡하지? 복수 계속 차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죽을까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포 기반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공포 기반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자율신경이 깨진 거예요. 공포 기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치유라는 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치유를 막는 가장 강력한 기제는 과로예요. 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치유가 오는 게 부교감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로는 정신적 과로가 있고 육체적 과로가 있거든요. 우리 공포를 느끼는 건 정신적 과로입니다. 항상 느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 열심히 하죠. 그건 뭐예요? 육체적 과로를 하는 거죠. 최악이 돼요. 최악. 그래서 공포 없는 심리적 상태에서 내 몸에 맞는 거를 그냥 딱 맞게 과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때 치유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무서우니까 이제 뭐 새벽 2시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이걸 해야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공포 기반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싶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이상향, 그 모습, 건강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10중 8구예요. 다 두려워서 열심히 하세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항상 자연출하셔야 됩니다. 두려워서 자연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힐링 코드를 통해서 우리 트라우마 다 없앨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겁니다. 왜? 내 몸을 모르면 자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을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뜸 같은 건 굉장히, 저는 하여간 온 몸을 계속 구워대야 됩니다. 암 환자는. 암은 열에 약하고요. 열은 우리 몸의 치유력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정립되기 전에 우선 식사 바꾸셔야 되고 온열에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건 이제 저는 유일하게 받은 게 IVC 요법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면역력을 도와주는 다양한 대체 요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 이제 같이 해주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와 방법은 넘칩니다. 뭐가 없을까요? 기준과 원칙을 몰라서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할까요? 아니요. 그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만약 관장을 한다. 옛날엔 관장을 어떻게 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 쳐보면 자세까지 다 잡아줘요. 예, 그냥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 그냥 그 A부터 Z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시대. 너무 넘쳐요. 기준과 원칙,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준과 원칙을 몰라서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 기준 원칙 뭐예요?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면 다 되고요. 세포가 건강해지는 기준으로 자연치유하고 아까 치유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치유의 틀을 저는 잡을 수 있고, 어차피 여러분 누구나 노력을 합니다.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암 환자가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암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에요. 그건 자연치유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항암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요즘은 중요한 게 근면성실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꿩을 대포로 열심히 잡아보세요. 그 열심히 대포 쏜다고 꿩이 잡힙니까? 피해만 늘어날 뿐이에요.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어떤 문제든 본질이 다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 치유책에 집중한다면 대충 해도 낫는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한다면 누구라도, 저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저는 그게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일부인 세포가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빨리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제가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모르는 점이 있다면 제가 자연 치유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배우고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하는 노력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고하셔서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정서적, 정신적 치유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이거는 죽음의 행위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지는 않으시죠, 대부분.
그런데 만약에 그 SBS에서 그 블랙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 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운전이? 야, 저렇게 막 중앙선 넘어서 하면 나도 그냥 내가 저 차 타고 있으면 나도 그냥 죽는 거네. 아, 운전 무섭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상한 겁니까? 예,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 장면을 보거나 누가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거나 했을 때 그거가 두렵고 또 뭐 하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이상한 거냐? 어, 운전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운전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날씨가 있고 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 위기라고 합니까? 기후 위기라고 합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죠. 예, 왜냐면 기후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는 바뀌는 게 정상입니까? 안 바뀌는 게 정상입니까? 날씨는 항상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비만 와, 비가 와, 그럼 뭐죠? 기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말씀,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 나오신 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 예,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개가 집에 안 가겠다고 막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집에 밖에 나왔으니까 이게 돌아다니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뭐 버텨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가 안 가겠다고, 집에 안 가겠다고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주 앉아서 설득을 합니까? 네가 집에 가야 되는 101가지 이유를 일일이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왜? 아, 걔하고 나는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아, 교감은 해도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이놈의 강아지가 지랄 발광을 하든 말든 나는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나는 집으로 가고 강아지는 지 갈 길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집에 와 있잖아요. 강아지는 3m 반경 안에 있어요. 왜냐? 나랑 강아지랑 끈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아지가 뭔지 아세요? 강아지가 바로 통제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마주 앉아서 101가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강아지가 설득돼서 가나.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무력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네.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가야 될 걸로. 예를 들어서 암의 두려움으로 막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갑자기 무서워요. 두려워요. 예, 그거 두려움을 떨치려고 뭐 이상한 정신적 요법이나 뭐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 시간 지나면 다시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뭐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예, 그게 사실 명상이 필요합니다. 그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예요? 청사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완벽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완벽한지, 자연 치유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통해서 치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암이 죽는 병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암은 이런 치유 노력으로 당연히 낫는구나라는 생각은 생각대로 가고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커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은 연결이 돼 있어, 끈으로.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해서 치유를 확신하게 되면 이 두려운 감정도 거기서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벗어나.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 내가 가도 걔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내가 오늘은 내가 자연치유에 대해 이해해도 두려움이 더 커질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질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아, 강아지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느 경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하지만 크게 보면 내가 치유에 대한 청사진 세워서 치유에 대한 확신을 하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감정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시면 됩니다. 암 환자로서 해야 될 학습, 청사진 세운 학습하시고
그 방법에 같이 학습하시고 내 몸 학습하시면 이거는 저절로 해결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관련 강사로서 활동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 제가 결심을 한 적이 없어서 계기가 없습니다. 예. 제가 나는 자연치유를 알려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한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 스토리를 잠깐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제가 이제 암을 이제 진단받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찾아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분도 암 환자셨고, 예, 근데 그분이 제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 저랑 똑같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랑 똑같은 사례가 있네 봤더니 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종편 나가서 이제 제 얘기를 하신 건데 한 번은 그분을 만나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치병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1시간 반인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어본 이유가 종편 나가서 제 얘기 하려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 얘기하는 거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분이 카페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당신이 그 뼈전이 된 환자들에게 절망하고 있는데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좀 써봐라.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 글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부탁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뭐 먹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정말 제대로 된 자연치유를 한번 내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이걸 알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록을 한번 내가 했던 그 생각하는 자연치유를 한번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연재식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연재식으로. 그때부터 썼던 게 벌써 수백 편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락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그 글을 보고. 그리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방법론이 핵심이 아니라 치유의 원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도 알려드리지만 치유의 원리를 알려주니까 기본이 2시간, 전화통화 기본이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맥락과 가장 중요한 조건, 또 심리 이런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게는 4시간도 통화를 해요. 그리고 찾아오면 그땐 저도 또 직장 다닐 때거든요. 예, 이게 강의를 하게 된 게. 그러니까 반유 내고 또 왔으니까 한 4시간, 5시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일주일에 3번 반유를 낸 적이 있어요. 왜?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일도 하고 그때도 한참 치병할 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치병하면서 일하면서 이게 상담하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모아놓고 하면 나 한 번만 얘기해도 10사람, 20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모아놓고 몇 번 하면은 이제 궁금한 사람들 다 들으면 그만 이제 저는 리바이벌 안 해도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모임처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제 자연치유 강의 얘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저는 한 2-3번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듣고 누굴 데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강의가 기니까 보호자가 들었다가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환자를 데리고 오고 환자는 주변 환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강의를 공지하면 바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알람 걸어놓고 이게 대기가 길어지니까 바로 신청해라. 서로 막 노하우까지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20명 자리했다가 40명 강당으로 바꾸고 40명도 바로 되니까 이제 60명도 바로 되니까 100명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줌으로 많이 하고 있고 오프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끌고 자연치유를 전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사실 저도 맨 처음엔 자연치유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더라고요. 예, 제일 먼저 죽을 놈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너가 안 죽고 살면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약간 이런. 그래서 저는 되게 상처받았어요, 사실은. 왜 그때는 자연치유하면 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왜냐면 약초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연치유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전 자연치유를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특정 개인을 뭐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예. 하라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자연치유를 하겠다는 사람 보면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면 전 그 가치를 알고 이게 또 어떤 직감과 해안이 없으면 자연치유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직감과 해안이 있는 분이고 또 이게 전 모임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또 벌써 10년 또 된 분도 있어요. 제가 알고 지낸 지가. 또 자연치유 하시는 분 다 사람이 좋아요. 이상하게. 아, 역시 그래서 치유 직감과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다 현명하고 또 사람이 진국이구나 그런 걸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자연치유를 하고자 하는데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예. 그래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도록 판을 다 깔아놨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뭐 난 자연치유나 그딴 거 난 생각 없어. 뭐 그거는 뭐 그러던가 말던가. 근데 내가 자연치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제가 전 그걸 치유 생태계라고 하거든요. 생태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얼마든지 배우고 얼마든지 치유 그런 모임과 치유 시스템 에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매주 강의를 하거든요. 뭐 오프라인도 하고 매주 토요일 또 강의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뭐 듣는 사람 없으면 제가 뭐 안 할 텐데 뭐 많이 계속 그래서 누군가 자연치유를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생각과 감정은 사실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 없으면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도 없죠. 네, 이건 다 모든 건 다 말로 언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진짜 바라는 것과 내가 말로 하는 거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은 습관이거든요. 이걸 또 말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 치유를 한마디로 치유적합적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 자체가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자체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고 그 말 자체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 거의 그냥 이것도 습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말 용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자체 말의 파장이 있습니다. 이걸 결맞음 있는 말의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내 몸을 치유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확언이라는 게 있어요. 확언이라는 건 우리의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암 환자라면 고통스럽게 암의 증상을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온전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비실비실하게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연명하는 삶도 있을 거고, 우리의 미래는 어쨌든 다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미래는 수많은 확률로서 존재하는데 그게 랜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비 뽑기가 아닙니다. 그냥 섞어놓고 운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미래가 어떤 게 걸릴지는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제비뽑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노력으로 그 확률이 수렴한다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붕괴가 되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사실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가 뭐죠, 현재? 지금이 현재입니까? 이미 과거죠. 그러면 미래잖아. 미래가 또 현재가 바로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연속선상에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린 그 연속선상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말로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게 사실은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 확률로 수렴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예,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나는 기본 학원이 있어요. 나는 모든 점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점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건 기본 학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뭘 느끼냐가. 근데 우리 감정 중에 뭐 우리가 성공학에서도 그 감정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감정이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 이 우주에서 생명체로 존재하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생존해서 살아서 무언가를 느끼고 보고 감상하고 표현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가 사실 우리 몸을 가장 강력하게 빠르게 치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암 환자들 보면 다 어때요? 다 원망하죠. 분노하고, 예, 시기하고, 적개심으로 대하고, 예, 분노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감정과 생각 속에서 자율신경이 균형이 올 수가 없고 세포의 삶의 조건이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상태로 바뀌어야 되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눈 뜨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한번 스캔하고 묵상하고, 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거에 대한 또 감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감사로 이렇게 채워 가신다면, 저는 어차피 노력하시잖아요.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노력의 효과가 훨씬 강하게 현실로 나타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을 나타내는 다양한 바이탈 사인들이 있거든요. 혈압도 있고 혈당도 있고 뭐 저기 뭐 혈중 지질 상태도 있고 뭐 운동 능력도 있고 뭐 신경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학계가 이건 동의하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딱 한 가지만 찾는다면 그건 대표하는 게 뭐냐? 내 몸이 건강성을 나타내는 딱 지표 하나를 고르려면 뭘로 고를 수 있냐? 그게 혈당입니다. 혈당이 내 몸의 건강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냐?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그게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럼 먹으면 탄수화물과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포도당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 혈당, 그러니까 혈관 속에 당이 너무 높으면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에. 포도당은 세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혈관의 당은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으면 혈관이 망가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인슐린 기능을 잘 못하고요. 인슐린 잘 기능을 못하면 대사가 망가집니다. 대사가 망가지면 세포는 변질이 되고요. 그 변질의 끝판왕이 또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대병은 대사 질환입니다. 근데 대사의 핵심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피크에서 오는 겁니다. 혈당이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높아져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암에 있어서는, 암은 포도당을 좋아하잖아요. 혈당은 우리 정상세포에도 필요한데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암이 그걸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정상세포는 못 가져가고 암이 크겠죠. 그리고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정상세포는 또 망가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면 IGF-1이라고 해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가 추가로 더 나와서요, 암을 또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 식품을 먹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선 인공적인 당은 무조건 배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달게 먹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무언가를 넣는다는 거 다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구마나 밥이나 이런 거에도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 빠르게 탄수화물 먹으면 어차피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그거는 좋은 음식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샐러드 먼저 먹고, 우리 몸이 샐러드는 불용성 섬유질이 주성분이거든요.
어, 그 불용성 섬유질 주성분인데 얘네들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걸 어차피 먹더라도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 혈당은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반찬부터 다 먹어요. 샐러드부터 먹고 밥을 탄수화물 제일 나중에 먹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칼로리는 같은데 이렇게 확 치솟아서 암에게 에너지를 주고 내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는데 쓰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깔리면서 암에게는 에너지를 안 주면서 정상세포를 어, 에너지를 주고 정상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서 유익하게 쓰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예, 그래서 철저하게 다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예, 샐러드부터 먹고 이제 나중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빠르게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음식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혈당 피크 없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